차량 감시의 원칙입니다. 먼저 이 자동차 감시를 시작하기 전에 연료가 충분히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차량 감시에 이 도보 감시 기법을 적용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도보 감시에 사용되는 기법은 차량 감시에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이 교통 혼잡 또 교통법규가 이러한 행동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서 이 노출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2인 또는 그 이상의 도보 감시처럼 2대 또는 그 이상의 차량 감시는 성공의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각 차량에는 2명이 승차를 합니다. 이것은 차량 안에 팀들은 보호의 범위를 정대시키고 또 유연성을 갖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감시할 때 이 대상 차량을 너무 가까이 따라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를 희미하게 켜두고 자연스럽게 따라가면서 감시차와 대상 차량과의 일정한 간격을 유지를 하면서 대상자가 의심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항상 이 감시 대상 차량은 자기가 미행당하는지를 의심을 하고 또 미행에 대한 이 테스트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감시 차량을 있는지 없는지를 경계를 하는데 그런 징후로서는 운전을 빠르게 했다가 또 느리게 했다가 한다든가 마치 신호등이 바뀔 때 멈추는 것처럼 천천히 차를 몰다가 갑자기 빨간 신호등으로 바뀌자마자 길을 건너 속력을 내어서 감시자들을 따돌릴 수도 있습니다. 또는 유턴을 자주 하거나 분명치 않은 행동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차량 감시에 있어서 민간조사원들은 자신이 일하는 장소에 정통하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면 지도 공부도 하고 내비게이션이 있겠지만은 바로 주변 위치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지도 공부를 하고 또 지형 정찰도 해야 됩니다. 시간이 허용하지 않는다면 바로 차에서 대기하는 동안 지도를 보면서 익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승객석에 있는 사람이 운전자 대신 운전할 수도 있겠죠. 감시가 지연되지 않도록 도로 통행료라든가 교량 통과를 위한 동정 같은 것들도 있으면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감시 임무를 위해서 바로 기계적으로 안전한 차량을 선택을 해야 되고 차량은 사용되는 지역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겠습니다. 차량에는 특히 2대 또는 그 이상의 차량이 사용할 수 있는 통신 장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무선 통신은 팀 간의 접촉을 유지시켜 줍니다. 이 민간 조사원들은 필요하다면 지원 요청을 위해서 이 무선 통신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민간 조사원의 차량에는 어떤 공식적 표시 같은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시가 행해지는 지역에 번호판을 사용해야 되고 감시 임무가 장기간이 된다면 차량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단, 이 렌터카를 사용하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감시 대상자에 의한 노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차량의 불빛을 차단해야 됩니다. 이것은 문이 열릴 때
빛이 비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또 야간에는 대상자의 차량이 뚜렷이 구별된다면 도움이 되겠죠. 야간에는 민간 조사원들이 올바른 차량 미행을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감시 대상 차량의 후미에 이 야간 테이프 조각을 붙이는 것도 바로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1대1의 차량 감시입니다. 한 대의 차량이 한 대의 차를 감시하는 것이죠. 한 대의 차량 감시에는 바로 대상자의 행위를 알기 위해서 충분히 가까이 머물러야 합니다만 발각되지 않을 정도의 적당히 떨어져서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감시 대상자의 차가 멈출 때 한 팀의 요원은 도보로 미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시 대상 차량이 멈추면은 감시 차량은 같이 멈추면서 감시 요원이 내려서 바로 도로에서 미행을 하라는 뜻입니다. 감시자가 차량으로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고 의심을 할 수도 있지만 바로 도보로 어떤 사람에 의해서 미행당한다고 생각하지는 바로 않을 것입니다. 바로 운전자는 대상자의 차량을 주시할 주차 장소를 바로 찾을 수도 있고요. 또 차량이 주차되면은 승객석에 앉아서 운전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도 되겠습니다. 이거는 대상자의 주의를 끌 기회를 감소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승객석에 있든지 또는 뒷좌석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감시 대상자와 같은 구역에서 다른 주차 장소로 차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감시 차량은 대상 차량의 위치 뒤에서 교통량에 의존해서 일정 거리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이 도심 지역에서는 대상 차량과 감시 차량 사이에 2대 이상의 차량이 끼어드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감시 차량과 대상 차량 사이에 차 2대가 끼어드는 것을 허용하지 말라는 뜻이죠. 감시 차량이 대상 차량을 감시할 때는 당연히 노출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시골 지역에서 감시 차량과 대상 차량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서 감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감시 차량이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 위에서 미행을 할 때 그 대상 차량이 향하는 도로의 출구라든가 또는 고속도로의 교차점을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야간에 감시 차량은 불필요한 라이트라든가 유색 라이트를 사용하지 말고 보통 라이트를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감시 대상 차량이 이 모퉁이를 돈다면은 민간 조사원은 2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감시 대상 차량이 모퉁이를 돈다면은 따라서 모퉁이를 돌지 않고 그대로 직진을 해서 교차로를 건너가서 유턴해서 돌아오면 되겠습니다. 감시 대상자는 그가 돌기 전에 가고 있던 길의 반대 방향에서 자기 뒤의 거리로 방향을 바꾸는 차를 보고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곧장 직진을 해서 교차로를 가로질러서 블록을 돌아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감시 대상자는 정면에서 오는 차 때문에 뒤따르는 차에 주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대의 차량 감시입니다.
두 대의 차량 감시 기법은 A, B 도로 감시와 유사합니다. 차량 두 대가 같은 도로에서 대상자를 미행하는 거죠. 한 대의 차량이 같은 방향에 있고 다른 한 대는 평행하게 도로에서 나란히 달릴 수가 있습니다. 이 감시 차량은 역시 A 위치를 서로 교대할 수도 있습니다. 낮 시간 동안에 도시 지역에서 차량을 미행할 때 양 차량은 대상 차량의 뒤에서 감시를 합니다. A 차량이 도로에서 바로 대상 차량의 뒤에서 따르는 동안 B 차량은 바로 주행선의 왼쪽 선이나 그 안쪽 차선에 위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3차선 도로라면은 이 3차선 도로에서 감시를 할 때는 A 차량은 3차선에 위치를 하면 되고 이 B 차량은 1차선에서 달리면서 감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대상자의 의심을 불러일으킬 기회를 줄이게 되는 거죠. 기동적인 행동을 위해서 감시 차량 간의 무선 접촉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대상 차량 우측 뒤의 팀은 항상 다른 차량에 대해서 통제하고 지시를 내리면 됩니다. 차량 3대로 감시를 하면 성공할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자, 한번 그림을 보면은 이 차량이 감시 대상 차량입니다. 그럼 A 차량은 감시 대상 차량 뒤에서 미행을 하게 되고요. B 차량은 바로 출구를 막는 위치나 대상 차량이 도는 것이 가능한 위치, 대상 차량이 이렇게 돌 때 충분한 거리를 두고 위치를 차지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C 차량은 대상 차량과 여기서 나란히 여기 서 있든지 또는 다른 감시 차량 뒤쪽에서 와서 뒤쪽에서 바로 위치를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간파된 감시 차량의 징후입니다. 이제 이 감시 대상자가 자기를 미행하고 있다고 간파를 할 수 있는 징후들이죠. 그래서 감시 차량은 다음과 같은 징후로 감시가 대상자에게 노출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상 차량이 번갈아 가면서 빠르게 가다가 느리게 가다가 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파 징후죠. 또 대상 차량이 중한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입니다. 갑자기 불법 유턴을 한다든가 역주행해서 운전한다든가 바로 신호등이 바뀌어서 멈춤 신호에서 바로 차량이 그대로 통과한다든가 하는 것들입니다. 세 번째는 빈번하게 주차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다른 골목으로 운전을 하는 것도 간파 징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멈추어서 모퉁이를 돌아가는 운전을 한다든가 갑자기 속도를 높여서 달린다든가 아니면 붐비는 주차구역으로 아주 붐비는 주차구역으로 운전을 한다든가 하는 것들이죠. 자, 차량 고정 감시를 할 때 주의할 점입니다. 차량에 의한 고정 감시를 행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자는 것입니다. 감시를 할 때 보통 고정된 차량에 의한 감시에 의해서 기본조사나 정보 수집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정된 차량에 의한 감시에 의해서 기본조사나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뭐 주택이라든가 야외 설치물의 변경 같은 이런 것들이죠. 고정 감시를 할 때 이 차량의 위치는 최대한 관찰할 수 있는 모든 출입구를 관찰할 수 있는 위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감시 요원은 보통 통행인이나 이웃 주민들의 주의를 끌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행인이나 이웃 주민들의 주의를 끄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이 고정 감시를 기본으로 하고 종종 차량에 의한 이동 감시도 필요할 것입니다. 자, 차량에 의한 바로 감시를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먼저 차량에 의한 고정 감시를 할 때 주의를 할 사항들은 먼저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등은 어둡게 해놓습니다. 그리고 소변 볼 용기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장시간 감시를 할 때는 주변에 화장실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 차량 속에 통 같은 걸 두고 급할 때는 소변을 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상시를 대비해서 스페어 타이어와 공구 등도 준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망원경도 관찰하기 위해서 망원경도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전기와 휴대폰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여분의 휘발유를 따로 비축해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장시간에 대비해서 바로 음식과 음료수도 준비가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 펜과 볼펜, 메모지의 준비도 필요할 것입니다. 차량에 의한 고정 감시를 할 때 감시요원들의 행동입니다. 이 감시를 하는 민간조사 요원들은 주변의 눈에 띄지 않는 아주 평범한 복장 그리고 신중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아입을 옷과 다양한 의복의 준비도 필요합니다. 감시를 할 때는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것보다 옆 좌석에, 운전석 옆의 좌석에 앉도록 하고요. 그리고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그 기후에 적합한 복장,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과 또 지나가는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는 것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자, 감시 업무 시의 일반 원칙입니다. 먼저 대상자와 마주칠 때 대상자의 시선을 응시하지 않아야 됩니다. 감시하는 장소에서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경찰에 의해서 의심받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대상자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장소에서라도 대상자와 마주치더라도 항상 그럴듯한 변명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특정 장소에서 적합한 상황이 되도록 행동을 적응시켜야 될 것입니다. 식당에 들어갔을 때는 당연히 음식을 시켜서 먹고, 신문 판매대나 서점에서는 신문이나 책을 고르든지 또는 읽는 것처럼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대상자의 친구들은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대상자의 친구들에게 대상자의 정보를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상자가 이 발걸음을 멈추고 누군가와 얘기를 한다면은 바로 감시하는 민간조사 요원 역시 이 발걸음을 멈추고 주변의 통행인에게
바로 그럴듯한 구실로 말을 건네서 의심을 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상업지역에서는 이 건물에 가까이에서 근접해서 걷게 되면은 대상자를 직접 쳐다보지 않더라도 가게나 그 건물의 창문에서 반사되는 대상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차량에 의한 감시는 대상자에 의해서 모습이 쉽게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이 감시 대상자가 사용한 이 쓰레기통이나 잡동사니는 반드시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요일이나 이 공휴일 때는 대상자가 경계심을 늦추고 방심하는 날로 이런 날들은 감시하기에 좋은 날이 됩니다. 문제풀이입니다. 다음 중 차량 감시에 대한 요령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입니다. 가. 차량 감시 중에는 상황에 따라서 대상 차량과 적절한 거리와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나. 교통량이 적은 도로에서는 대상 차량과의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는 가능한 근접 미행하는 것이 좋다. 라. 신호로 정차한 경우에는 대상 차량의 바로 뒤에 정차하는 것이 좋고 야간에는 전조등을 켜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바로 라번이죠. 신호로 정차한 경우에는 바로 정차하고 있는 다른 차량 뒤에 정차하는 것이 좋고 야간에는 전조등을 바로 소등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음 중 차량 감시의 유의사항이 아닌 것은이죠. 가. 민간조사원은 차량 한 대당 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나. 신호로 인해 감시 대상 차량을 뒤따르지 못한 경우에는 신호를 위반하더라도 놓치지 않도록 한다. 다. 2대 이상의 차량이 동원된 경우에는 차량의 위치를 가끔 교체한다. 라. 감시 대상 차량의 종류, 연식, 차량 번호, 차량 색상 및 특징 등을 정확하게 파악한다. 정답은 바로 나번이죠. 신호로 인해서 감시 대상 차량을 뒤따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감시 대상 차량의 진행 방향을 관찰해야 되고 신호가 바뀌면은 신속하게 추적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감시 차량이 감시 대상자에게 노출되었음을 간파할 수 있는 징후가 아닌 것은입니다. 가번. 대상 차량이 번갈아 가며 빠르게 또 느리게 운전을 한다. 한산한 주차구역으로 운전을 한다. 막다른 골목으로 운전을 한다. 라번은 대상 차량이 중한 교통법규 위반을 한다. 바로 정답은 바로 나번입니다. 감시 대상 차량이 붐비는 주차구역으로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바로 간파의 징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나번입니다. 자, 요약 정리입니다. 차량 감시의 원칙이죠. 이 도보 감시 기법은 차량 감시에도 사용이 되지만 교통 혼잡이라든가 또는 교통법규가 노출 위험을 증가시키므로 도보 감시 기법을 적용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감시 임무를 위해서 기계적으로는 안전한 차량, 고장이 나지 않는 안전한 차량을 선택해야 되고 특히 2대나 또는 그 이상의 차량이 사용할 수 있는
무선 통신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차량 감시 전에는 연료가 충분한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가능하다면 각 차량에는 2명이 승차를 하고 대상 차량을 너무 가까이 따라가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노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차량의 불빛을 차단해야 되겠습니다. 1:1 차량 감시입니다. 대상자의 행위를 알기 위해서 충분히 가깝지만은 발각되지 않을 정도의 적당히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감시 차량은 대상 차량의 위치 뒤에서 교통량에 의존해서 일정 거리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 위에서 미행할 때 대상 차량이 향하는 도로의 출구와 고속도로의 교차점을 알아야 합니다. 감시 차량은 야간에 불필요한 라이트나 유색 라이트를 사용하지 않고 보통 라이트를 사용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 2대의 차량 감시죠. 2대의 차량 감시 기법은 AB 도보 감시와 유사합니다. 차량 2대가 같은 도로에서 대상자를 미행하거나 한 대의 차량이 같은 방향에 있고 다른 한 대는 평행하게 도로에서 나란히 달릴 수가 있습니다. 기동적인 행동을 위하여 감시 차량 간에는 무선 접촉을 유지해야 합니다. 간파된 감시 차량의 징후죠. 감시 대상 차량이 번갈아 가면서 빠르게 또는 느리게 운전을 할 때, 또 대상 차량이 중한 교통법규 위반을 할 때 갑자기 불법 유턴을 한다든가 빨간 신호등에서 갑자기 그대로 직진을 해서 달린다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빈번하게 주차를 한다든가 막다른 골목으로 운전을 해간다든가 갑자기 멈추다가 모퉁이를 돌아서 운전을 한다든가 갑자기 속도를 높인다든가 붐비는 주차구역으로 운전을 한다든가 하는 것입니다. 차량 고정 감시 시에 주의할 점입니다. 보통 고정된 차량에 의한 감시에 의해서 기본 조사나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고정 감시를 할 때 이 차량의 위치는 최대한 관찰할 수 있는 모든 출입구를 관찰할 수 있는 위치가 필요합니다. 감시 요원은 그 지나가는 통행인들이나 이웃 주민들의 주의를 끄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고정 감시를 기본으로 종종 차량에 의한 이동 감시도 필요합니다. 감시 업무 시의 일반 원칙입니다. 감시 대상자와 마주칠 때 이 대상자의 시선을 응시하지 않고 감시하는 장소에서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또 경찰에 의해서 의심받지 않도록 해야 되고 대상자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어떤 장소에서 대상자와 마주치더라도 항상 그럴듯한 변명을 준비하도록 하고 특정 장소에서 적합한 상황이 되도록 행동을 적응시켜야 할 것입니다. 대상자의 이 친구들은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들에게 대상자의 정보를 요구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또 감시 대상자가 사용한 쓰레기통이나 잡동사니는 반드시 검사를 하거나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